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바프 현장 브이로그에 이어서 오늘 그 내용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제가 폭식을 하고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랑 그 다음에 폭식을 방지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오늘은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며칠 전에 저 회원님이 선생님 저 바디 프로필 포기할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살이 너무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고 제가 그 한 달 전에 폭식해서 이렇게 배 나온 사진 그거 있잖아요.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거? 그걸로 보여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보여줬어요. 왜냐면 PT 선생님이 폭식을 해갖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러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본보기가 또 돼야 되니까 그땐 얘기 안 하다가 너무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여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이거 3년 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3년 전 아니죠, 여러분. 한 달 전에 이렇게 폭식을 해서 엄청 배 나와 있다가 복구를 완벽하게 해서 이제 찍었는데, 그래서 이거 봐라. 나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빡시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찍었지 않냐?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더니, 알겠다고 바로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찰칵! 그러면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보통 폭식을 하는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대자연 할 때 본의 아니게 땡기죠. 그 다음에 모임 같은 거 하면 분위기 깨기 싫으니까 그냥 조금 먹다 보면은 입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오래 했을 때 필요한 영양소가 고갈이 되면 나도 모르게 땡깁니다. 그래가지고 먹게 되면 또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힘든 일 하고 와서 스트레스 풀 때 이렇게 보상 심리로 음식에다가, 내가 회원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음식에다가 복수하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계기로든 이제 시작을 하면 조금만 더 먹고 멈추지 조금만 더 이러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장해제돼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바로 먹고 나서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막 내 자신이 싫고 역시 난 안 되나 봐. 막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이 패턴 누구나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마인드 세팅을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코르티솔이 나와가지고 렙틴이라는 이제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출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비상 상황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당이 더 땡겨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부터 1, 2일이면 회복돼. 괜찮아. 이까짓 거 길어봤자 3일 내에는 복구가 돼. 진짜거든요.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 세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전혀 안 하는 게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초보 다이어트이기도 하고요. 실수를 하지만 실수가 점점점 줄고 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쭉 갈 때 이제 성공하는 거지, 실수를 전혀 안 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이어트 자체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번 주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이번 주에 잘못했는데 또 교회 가서 회개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과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팅을 바꿔주신 상태에서 이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때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공복 웨이트를 할 생각으로 밥을 먹지 않아요. 그런데 특히 하체를 조져야 돼. 가만히 안 두겠어 이러면서 막 가는 거죠. 그리고 유산소까지도 타줍니다. 근데 하체는 저 같은 경우는 엄청 빡세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이제 칼로리가 소모가 돼요, 벌써. 근데 유산소 근데 1시간 탈 거 막 1시간 반 타고 막 이러면서 내 자신을 막 학대를 시켜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이거 좋은 방법 아닌데, 이렇게 운동으로 자꾸 털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급하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상태에서 두 번째 끼니를 먹을 때, 그때까지도 탄수화물은 안 먹어요. 단백질만 먹었어요. 단백질하고, 이제 과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야채 조금 먹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날은 무탄으로 가셔도 되는데,
뭐 이제 좀 탄수화물이 조금 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식 조금만 드시는 거예요. 막 300g 먹던 거 뭐 똑같이 300g 먹으면 안 되고 뭐 100g 뭐 단호박 같은 그 저칼로리의 탄수화물을 조금 먹는다든지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둘째 날까지도 약간 절식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둘째 날은 식단으로 돌아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운동을 좀 해주고 또 유산소를 타고 막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차근히 차근히 내려갈 거예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셔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2차전도 한다 그랬잖아요. 1차전 하고 유산소 타고 2차전 하고 유산소 타고 너무 개빡시게 한 거예요. 진짜 큰 소실 날 뻔했어.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뭐 이틀이나 이 정도 되면 엔간히 회복이 돼요. 3일째 되면은 뭐 다시 복근 나오고 막 빡빡 문제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실망하시거나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제 폭식을 방지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폭식을 할 때 여러분들의 패턴이 어떠세요?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를 꼭 앉아야 돼. 그러면은 무한정 들어가. 너무 편한 거야. 막 테레비도 보이고 냉장고는 열면 바로 근처에 있고 식탁의 맨 구석 자리입니다. 거기가 막 발도 올려놓고 막 계속 막 너무 편하게 무한정 뭐 시간 제한 없이 먹을 수 있게끔 너무 코지. 너무 아늑해요. 거기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 의자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면 자신이 선호하는 특정 장소가 있어요. 아늑하고 아주 편안한 곳. 예를 들면 뭐 소파, TV가 보이는 소파, 아니면 뭐 어떤 분은 침대에서 막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또 아니면은 뭐 진짜 아까 말했던 대로 냉장고랑 아주 가까운 막 이런 특정 장소를 탈피하고 이탈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계속 폭식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먹으면 계속 또 폭식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집에 오면 자꾸 먹으려고 해요. 제가 되게 먹보예요. 먹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센터에서 다 먹고 오는 거예요. 또는 앉아가지고 끝없이 먹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은 서서 먹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자기 패턴을 인식을 하고 매뉴얼화 시켜야 돼요. 나는 이런 패턴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바꿔줘야 돼 라는 거를 인식을 먼저 하시고 바꿔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식은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요. 허기를 채우는 끼니의 대상입니다.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는 딴 데 가서 추구해야 돼요. 스트레스 푸는 것도 딴 데 가서 풀어야 돼요. 음식은 그렇게 스트레스 푸는 대상이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 태초 인류가 태어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람들이 지금 문화적으로 먹을거리가 풍부해져서 그렇지 그냥 끼니를 채우는 그 아주 겸손한 의미의 음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시간이 많고 한가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바빠야 됩니다. 내가 너무 시간이 많아. 그러면은 먹을 수밖에 없어. 집에 있는데 뭐 할 거 없지 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 활동이 되게 많으면 또 좋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아르바이트도 있고요. 자기 개발도 있고요. 집안일, 청소, 빨래 많습니다. 가족을 위한 봉사, 산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 움직이시는 성향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많이 움직여야지 살이 안 찌는 거잖아요. 음식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드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말 시키면 나 다 먹고 말 시켜. 나 음식에 집중해야 돼. 막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안 먹은 것 같아요. 내가 먹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덜 먹은 것 같으니까 계속 더 먹어. 이런 패턴 아시죠? 그래서 음식에만 아주 그냥 오롯이 집중을 해주시고 그 맛을 충분히 느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초보 유튜버라 잠깐 컨닝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걸 먹었어. 근데 예를 들어 단 거야. 그러면 계속 먹고 싶어요. 막 뇌에서 도파민이 막 나오면서 야, 더 먹어, 더 먹어 그러는데 어떻게 멈춰요? 그리고 막 지방도 그래요. 지방 낀 음식도 야, 맛있다. 더 먹어봐. 더 먹어. 뇌에서 막 시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빨리 입맛을 전환해야 돼요. 여러분, 녹색 채소 같은 막 뭐 예를 들어 시금치 이런 거를 먹었는데 막 무한정 계속 먹고 싶나요? 그렇지 않아요.
단 거, 또 지방 낀 거 이런 것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녹색 채소 같은 걸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참 좋아요. 야채를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단톡이 있는데 거기 바디 프로필만 하시는 분들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맨날 식단 체크를 합니다. 근데 야채 없어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야채 안 먹었어요? 막 이렇게. 아,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고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내일은 야채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겨드리는데 아무튼 되게 잔소리 많이 해요. 야채 정말 중요한데 그 얘기는 또 다시 다이어트 식단 짜는 거에 있어서 다시 해드릴게요. 이 시리즈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자, 여튼 간에 그렇게 이제 입맛 전환이 중요하고 아니면 뜨거운 차를 마신다든지 그럼 속이 쫙 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또는 뭐 차가운 물을 마신다든지 해서 입맛 전환을 빠르게 해주시고 거짓 식욕이 있을 수 있어요. 폭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먹었는데 계속 만족감이 없어요. 어떨 때 보면은 제가 그렇습니다. 물을 안 먹었네? 근데 내가 물을 먹고 싶다는 인지를 못하고 뭔가 계속 뭔가 뭐 차갑고 막 시원한 어떤 걸 계속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아이스크림이 될 수도 있고 막 뭐 탄산음료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목마름, 물 잘 안 드시는 거 굉장히 다이어트에 안 좋은데요. 목마름이 저한테는 거짓 식욕이었어요. 그래서 물도 참 잘 드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잠을 안 잤을 때 잠이 모자르면 약간 음식에서 그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되게 많이 먹게 돼요. 그거는 제가 잠을 잘 못 잘 때가 많아서 그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하는 일이 많으니까 이제 뭐 잠 조금 자고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먹을 게 땡기네? 그날은 아주 그냥 뭐 단 게 너무 땡기는 거죠. 그래서 잠하고 물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적게 먹고 하고 계시진 않은지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폭식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고 가셔야 되는데 초보님들은 안 먹는 게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고요. 프로님들은 잘 먹고 속을 비우지 않는 게 다이어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초보님들은 안 먹는 게 다이어트라고 생각하시는데 프로들은 다른 걸 먹는 거지 안 먹는 게 아니다. 다른 걸, 건강한 걸 충분히 먹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시죠. 그 다음에 초보는 닭고야 같은 메마른 식단만 먹으면서 만족감 없이 하기 때문에 계속 입이 터지는데 프로들은 아주 내추럴한 그런 식단들도 자주 넣어주면서 예를 들어서 염분도 넣어주고 짭짤한 김치도 좀 먹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질감이 없는 식단으로 롱런할 수 있게 가져간다는 거죠. 처음부터 닭고야 난 너무 반대입니다. 이것도 식단 편에서 다시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는 단지 내가 뭐 단기간에 몇 킬로만 빼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더 큰 의미에서 어떤 존재였으면 좋겠는지 나의 정체성에 관한 거라서 정체성하고 결부해서 내가 더 큰 의미의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폭식 또한 줄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목표가 있고 확실한 나의 자화상이 있을 때 다이어트는 잘 되고 성공적이고 먹을 거에 대한 자제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마지막 이야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PT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막 몸을 유지를 하고 이렇게 잘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할 겁니다. 시행착오 하는 건 당연해요. 그 과정에서 나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할 거야. 난 이거 대신 이게 좋아. 뭐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과정이고요. 내가 뭘 먹을지 어떤 음식을 사서 먹을지 스스로 장을 보고 도시락을 싸고 하면서 나를 오롯이 사랑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단지 난 몇 킬로만 빼겠어 막 빨리 빼야 돼 막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나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바꿔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긴 시간 잡고 차분하게 오래 실수도 해가면서 나를 발견해
발전해 가면서 해가는 게 좋은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나는 레벨이 다르고 멋진 사람이야. 그래서 방종하는 내 식욕보다, 내 탐욕보다, 내 내적인 절제하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나를 더, 레벨이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그렇게 난 이 정도는 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셀프 이스팀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가시는 것도 다이어트를 잘하고 폭식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먹는 기쁨보다 참았을 때의 그 절제의 쾌감도 더 수준 높은 한 단계 높은 고차원적인 내적 기쁨이구나. 그것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는 계속 해드릴 거고 바프 찍으실 때 운동 루틴 짜는 거 플러스 여러 가지 더 할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함께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닭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팔뚝 봐. 아, 맞다. 그날 하체 하러 가기 전에, 나 빨리 가서 빨리 해야 돼. 큰일 났어. 이제 아무것도 못 먹어. 아메리카노 한 잔 뜨거운 거 사가지고 먹으면서 해야지. 근데, 그날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날입니다. 문을 탁 열었거든요. 그 아메리카노 였다가 흰 티 입었는데 다 쏟은 거예요. 그날은 진짜 되는 것도 없었어요. 뭐, 막 폭식했지. 아메리카노 여기 쏟았지. 화장실에 가서 막 이거 빨고 있고. 헬스장은 9시에 닫는데 일요일이라서 아빠랑 먹고 나서 이제 간 거여서 옷 빨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1시간도 안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와중에 막 다이어트를 했다고요. 뭔 말인지 아시죠? 진짜.